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법률저널 5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회 강의 난이도는 4회, 3회보다 좀 높이려고 했고 5회도까지도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여러분들 리뷰할 가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 풀리셨을 거예요. 딱히 해설을 한다? 그 법 답안지 보시면요. 딱히 코멘트 할 건 없고요. 글 자체는 좋은 글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많이 다듬었는데요. 원문 자체가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다듬고도 이게 아주 나쁜 글은 아니지만 흐름 자체가 기출 넣을 정도의 흐름까지는 아니에요. 현재 3번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세국 규제와 일제의 hin옥 규제는 모두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여기 조선시대의 일제의 hin옥 규제죠. 죄송합니다. 일제가 hin옥 규제인데 안 됐다라는 거고요. 조선시대가 세국 규제에도 안 됐다라는 거. 실효성 못 거뒀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훨씬 좋죠. 문제 2번은 정말 좀 여러분들 검토가 필요하고요. 글을 읽은 다음에 쭉 읽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글 정리하는 거 하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다면요. 그거 아니면은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지금 복토를 보면은 반원형 복토예요. 반원형 복토가 있고 직선 부분에 두 개의 튀어나온 촉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차상, 몸통에 끼웠다 그러고 그다음에 볼록한 부분에 오목하게 홈을 만들어가지고 바퀴축이 맞물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바퀴축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촉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끼우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거 여러분들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진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깨작깨작 사실 안 깨작깨작 거려도 되긴 하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서 이 아래쪽 같은 경우 결국 말을 하는 게 이게 오르락내리락 걸으면서 이쪽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여기다가 돌을 올리고 여기 밑에를 세로대를 통해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매끄럽게 만든 생참나무를 사용하고 등을 둥글게 했다고 되어 있죠. 등을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참나무 등. 저 등이라는 표현도 모를까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정도는 여러분들 단어 아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여기로 내려가겠죠. 그게 이제 반복되면서 시초와 같이 유지하면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토라는 거 왔다 갔다 거리는 거랑 그 다음에 매끄러운 세로대 추가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맞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해설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공을 제가 지문 공 많이 드렸습니다. 문제 3번. 뭐죠? 이것도 나쁘지 않죠. 이것도 그저께까지 제가 글 고쳤는데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네. 내용을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 해가 짧아지는 겨울에는 관리들의 출퇴근 시간이 다른 계절보다 아니죠. 답은 몇 번이죠? 문제 3번이 2번. 네, 육조거리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부서가 여기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상금부예요. 상금부가 어디 있었냐? 거리의 서쪽에 위치했냐? 이 거리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이쪽을 봐야 됩니다. 상금부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동쪽에 있는 의금부가 서쪽에 있는 상금부가 마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서는 서울의 거리의 서쪽 알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 여러 개 보도록 해놨어요. 이 문제 가지고 이의제기 걸면은 제가 만약에 기출 들어가서 기출 검토를 하면 이런 거 교수님께 제기하고 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됐다가 이제 그 사이에서 또 위치가 바뀔 수도 있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대원군 집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원군 집권에 바뀌어가지고 상군부가 위치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얘기가 나오는 거죠. 폐지하는 거가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이야기 나오고 1967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문장도 조금 납득은 안 되는데 일단 살렸고 그래서 이 정도 나와 있으면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을 때 특별한 변동이 없을 거 정도라는 내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남겨뒀습니다. 다 물론 조금 더 검토 들어가긴 해요. 기출 들어갈 때는 조금 더 다듬긴 하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도 충분히 사고에 있어가지고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했어요. 문제 4번 나머지 읽어보시고 이거는 어렵지 않았죠. 너무 쉬웠죠 사실.
총 이것도 선지 바꾸려고 마지막에 하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총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인구가 국토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은 귀족이 5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성직자가 10분의 1이죠. 두 개 합치면 30% 됩니다. 그럼 그 인구가 10만 명, 40만 명이면 50만 명이죠. 10%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너무 딱 봐도 글을 읽은 다음에 나중에 만들고 나서 정리하면서 최종 검토하면서 좀 너무 여러분들 쉽게 풀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되긴 했는데 점수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추론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셨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설 같은 경우 해설은 제가 합격생분 맡겼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나쁘지 않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답 같은 경우는 3번이 5번일 거고 5번이죠. 일반적으로라고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라고 쓴 게 이제 여기 보시게 되어 있으면은 그 유약이라는 게 방수 및 광택의 기능을 낸다고 했어요. 자기 같은 경우는 어디 나와 있지? 제가 문제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자기로 구별. 네, 자기가 유약을 사용하면 자기죠. 그리고 연질도기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독이에요.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독이가 연질독이고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독이가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이제 그 뭐냐 뭐를 구웠죠? 이쪽에 네 돌을 난다. 진흙을 구웠겠죠. 그런 것도 원래 써줘야지 좋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좀 가져놨으면 좋았을 건데 진흙을 구워가지고 뭐 독이랑 자기를 만들게 됐는데 그랬을 때 유약이라는 게 방수 및 광택의 기능을 하는데 연질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르지 않았고 자기는 발랐으니까 연질도기 같은 경우가 더 떨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 만들 때의 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 사실 근데 이의제기 걸면 이렇게 걸 수 있어요. 이의제기가 아니라 문제를 걸고 생각을 할 때 근데 혹시라도 뭐 독이랑 자기에 따라 가지고 온도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아예 방수랑 그 광택 기능이 달라지는 걸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당연히 이런 거 기출할 때 다 따십니다. 다 따시는데 그런 거 뭐 거기까지 방어하고 문제 내려면은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한 해당 2주차 시간을 주셔야 돼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엔 기출도 이 정도 뭐 나머지 논리도 나머지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문단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보게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6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도 답이 4번. 냉각 제습의 효과가 높아진다. 냉각 제습의 효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습의 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 체크를 해놨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이게 그 세로로 보다가 문제를 이렇게 넓혀놓으니까 제가 보이지가 않네요. 제습 효과가 높아진다고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제습 효과가 높아진다고 되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낮을수록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지, 상대 습도가 죄송합니다. 높아지는지를요.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수증기량이 앞에 수증기량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 습도는 지금 동일한 포화 수증기량일 때 대기 중 수증기량이 적어지거나 그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질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 많아지거나고 되어 있을 때는 그 수증기량이 동일할 때가 지금 생략된 겁니다. 그 써 있는 게요. 지금 앞에 있어가지고 포화 수증기량이 나머지 조건이 동일할 때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거나 동일한 포화 수증기량일 때 대기 중 수증기량이 적어질수록 이렇게 지금 쓴 겁니다. 물론 기출이면 조금 더 다 듣는데 이 정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뭐 다 공부하시려고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화 수증기량이 언제가 많아진다고 되어 있냐면 온도에 따라 높아지기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가열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거꾸로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지금 낮아지겠죠.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지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당연히 여기 상대습도가 나와 있잖아요. 온도에 따라 가지고 품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죠. 그럼 온도가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포화 수증기량 자체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상대 습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높아지겠죠. 상대 습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제습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뭐 제가 지금 너무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고 해설 보세요. 해설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위아래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출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 많이 들였어요.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 죄송합니다. 네, 기억 협상력이죠. 협상력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적으로 비증 가능한 합의의 범위와 기억은 반비례 관계이다. 이제 앞쪽에 보시면은 윈셋이 커질수록 국제 관계에 있어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협상력이 저하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은 국내적으로 비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국내적으로 비중 가능한 합의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나와 있죠. 윈셋이 커지는 겁니다. 윈셋이 커지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협상력은 저하된다고 되어 있네요. 기억은 맞고요. 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된 국가는 기억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지금 여기 국내 정치 체제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비용이 커지고 이것이 윈셋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문제 바꿨는데 문제 7번. 가져온다라고 제가 바꿨는데. 수있다로 되어 있네요. 아이고야. 국제동맹 수출가 있다.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네,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도 이거 출제로는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것도 막으려고 다듬으려고 하긴 했는데 기억의 희생을 지금 감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지금 독재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감당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이 커지고 이것이 윈셋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독재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가 윈셋의 축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윈셋의 축소를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협상력은 더 커지는 겁니다. 기억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A국과 B국 사이의 협상 안건에 대해 A국의 조직화된 이익 집단이 강력히 반대한다면 B국의 기억, 협상력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A국의 조직화된 이익 집단이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은 A국 같은 경우에 A국의 협상력과 관련된 거죠. A국과 협상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A국의 협상력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내용 같은 경우 여기서 그 내용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문제 7번 같은 경우에 정답 선지는 1번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요즘 모각 문제를 내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며칠 안 봤던 건데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문제 진짜 열심히 다듬었거든요. 얘는요. 여러분들 꼭 진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8번. 메타버스 이 글은 저는 메타버스 글에 공감하진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적으로는 콘텐츠는 외적으로는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면서 확장될 수 있다. 이거 지속적으로 빼야 되는. 괜찮다. 아래쪽에 빼놨지. 네. 외적으로는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면서 확장될 수 있다. 또 다른 세계를 메타버스는 외적으로 또 다른 세계를 지속적으로 창조하면서 외연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적으로는 콘텐츠를 이쪽에 되어 있죠. 내적으로 콘텐츠를 2번이나 써줬거든요. 제가요. 콘텐츠를 취향대로 소비 생산 확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메타버스를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최소한 문단 이게 끊어읽기를 시키면 사실 그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문제 9번.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또 원래 그 선지 3번 같은 경우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다듬었는데요. 원래 이 자연 발생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연 발생적이라고 되어 있었다가 그 말을 아래쪽 위쪽 바꾸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도 자연 발생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의제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필연적은이라고 도시 성장 시 필연적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그렇게 안 되도록
이윤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무조건 발생하는지 그거를 넣어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제 3번은 필연적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윤율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런 거예요. 정책적 요인에 대한 인위적인 도시 세태를 설명하지 못한다. 지금 위쪽 같은 경우는 도시 세태가 그냥 자연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문제 9번, 4번이에요. 네, 문제 10번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이것도 생각하기 좀 힘드시죠? 공간지각력이 없으면은 올해 기출처럼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의도로 문제 낸 거예요.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가능할 겁니다. J 아래에 N과 M이죠. N과 M이고 J 위에 U와 I가 있는데 N과 M은 J를 이렇게 좌우로 나눈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U랑 J 그렇죠. 세키의 중심은 정삼각형에 나오고 U는 J와 가까운 위치에 그리고 I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I 쪽의 각도가 작은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J를 기준으로 했을 때 U가 M보다 더 가까이 있죠. 이쪽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손가락의 특성인 겁니다. 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을 놨을 때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면 더 많이 펴야 되잖아요. 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덜 펴도 되도록 몸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쪽으로 피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쪽에 피는 게 힘드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U가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U가 더 왼쪽으로 가면 해가지고 1번, 2번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1번, 2번이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니은은 그거보다는 훨씬 쉽죠. 니은은 손가락의 힘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개개인이 다른 거를 고려하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손가락이 어떤지를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저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원래 원 문제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든 문제시고 저도 좀 다듬었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시고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11번 문제는 해설지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해설지에 오류가 있고 문제도 좀 더 다듬었어야 되는데 좀 급해가지고 좀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 오류를 제가 좀 방금 해설하기 전에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오류 인정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정답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 수정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은하에서 첫 번째가 이웃하고 있지 않다 해석할 때 이웃하다라는 거를 건너 있는 거를 이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건너 있는 거 이웃으로 보면 안 되고 옆에 없으면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다. 옆에 있는 거를 이웃하다. 제가 사전 찾아봤는데 이웃하다. 옆에 있는 거 없으면 이웃하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거 앞집과 이웃집.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답인 주차된 차 중 적어도 하나는 양옆에 어떤 차도 없었다. 이거를 이제 양옆에 어떤 차도 없었다라는 거를 어떤 차가 무조건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두 개 다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 문제가 성립 자체를 안 합니다. 이거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좀 더 다듬어 줬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여기 있어도 이렇게 중간에만 없어도 양옆에 아무런 차가 없었다라고 해도 일상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있었을 때 차가 있고 여기 차가 없으면 양옆에 차 없다라고 충분히 말할 거 아니에요. 여기 차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으면 내 차 어딨어? 내 차 옆에 양옆에 차 없는 차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 오류라고 보긴 어렵고요. 정답만 이게 좀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뭐 그날 당일 답안만 이제 바꿔서 하는 걸로 하고 채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류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버려야죠. 이 문제를 뭐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다면 푸셨다면 이 문제를 푸셨으면 안 돼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풀더라도 그래도 기억은 되게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진수와 강호의 말이 참이라면 범인의 차는 갈색이다. 진수와 강호의 말을 지금 참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지금 진수랑 강호에다가 참 넣게 되죠.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은하의 차는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하의 차 파란색이라고 써줘야죠. 진수는 범인이 아닌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 차는 갈색이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진수와 강호의 말이 참이 되게 되어 있으면은 범인은 강호다라고 되어 있죠. 범인은 강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는
범인은 진수나 은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거짓이 돼야 되니까 내 차는 갈색이다. 얘는 지금 갈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갈색이 아니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범인의 차가 만약에 갈색이 아니라고 나버리게 되면 지금 범인은 누구죠? 강호예요. 얘가 참이 되니까요. 범인은 강호인데 거인의 차까지 갈색이 아니라고 하면 갈색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차가 갈색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좀 여러분들 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안 풀면은 이런 문제는 아예 여러분 풀지 마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가 아예 익숙해지지 않으시면은 이런 문제 실전에서 푸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게 익숙하시면은 여기까지는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사고 체계 자체가요. 한 20초만 갑니다. 20초, 30초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참이다 라고 하고 1번이랑 2번이 날아가는 거죠. 1번이랑 2번 날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 자체는 보기 선지배열 저렇게 안 하는데 기억은 너무 쉬우니까 니은 디귿에 비해서요. 그래서 기억은 반드시 참이라고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은하와 다빈의 말이 참이라면 빨간색 차는 흰색 차와 파란색 차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하와 다빈이의 말이 참인 거예요. 은하랑 다빈이의 말이 참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 차는 갈색이 되는 거죠. 내 차는 갈색이 되는 거고 은하와 다빈이의 말이 참이 되는 상황을 이 오른쪽에다가 지금 제가 그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제가 그렸고요. 은하랑 다빈이의 말이 참이 되는 상황을 그리려고 하니까 어떤 차도 검정색 차와 이웃하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검정색 차와 이웃하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흰 차 옆에는 빨간색 차뿐이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흰색 차 옆에는 빨간색 차뿐이었다. 그리고 다빈이부터 시작하네요. 죄송합니다. 주차된 차 중 적어도 하나는 양옆에 어떤 차도 없었다. 저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파란색으로 쓴 5대잖아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 차가 6대인데 한쪽에 양옆에 아무런 차도 없으려고 하면 여기든 여기든 간에 여기다가 해도 됩니다. X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요. X자가 있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옆에 없던 차가 없었던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빨간색 차는 흰색 차와 파란색 차 사이에 있다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흰색 차 옆에는 빨간색 차뿐이었다고 되어 있죠.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흰색 차가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흰색 차 옆에 여기가 X인데 빨간색 차밖에 없어야 돼요. 나머지 차는 다 차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옆에 하나밖에 없으려면 흰색은 이쪽 여기 양쪽 사이드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관계없이 흰색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위치값은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빨간색 차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 쓴 거 여기까지는 확정값이에요. 여기까지는 확정값이고 여기까지 확정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그 빨간색 차는 흰색 차와 파란색 차이에 있다. 얘를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얘를 아니라고 봐가지고 흰색 차와 파란색 차 사이에 있다라는 거 아니니까 파란색을 여기 있지 않고 딴 데 빼낸 거예요. 그럼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더 본 겁니다. 여기다가 더 보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랑 갈색을 이제 놓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놓을 수 있는지 보는 거고 희영이의 차는 맞은편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것도 지금 해놓은 겁니다. 나머지 조건 다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두 개가 T일 때 나의 파란색 차 옆에는 흰색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다. 뭐 저건 파란색 차 옆에는 흰색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거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파란색 차가 지금 흰색 차 옆에는 파란색 차 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수 말은 거짓이 되네요. 문제 풀 때는 상관이 없고 파란색 여기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거 가지고는 T 되는 거 가지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검정색 갈색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고 은하가 검은색 차와 어떤 차도 이웃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파란색 여기 들어가면은 반대쪽에 검은색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갈색 임의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니까 되잖아요. 은하와 다빈의 말이 참일 때 빨간색 차가 흰색이랑 파란색 차 사이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참이 아닌 겁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참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해석 잘못됐어요. 제가 맡겼는데 잘못 나온 거예요.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디귿, 용의자 중 거짓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면 범인의 차는 파란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설 잘 돼 있어요. 이거 해설 한번 보세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금 진수가 거짓말한 경우뿐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찾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힘들 때 일단 2단계는 거치셔야 됩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 여기서 일단 지금 이 문제 같은 게 기억이 참이고 니은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디귿으로 4번을 고르고 끝을 내셨어야 돼요. 이 문제를 디귿까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잘못된 건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기억 니은을 보고 또 본다고 했을 때 아니면 디귿을 먼저 본다고 하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인 게 어떤 경우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니은을 보고 봤으면 일단 여기 FTT잖아요. 여기가 T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T를 놓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범인은 진수, 강호다라고 했죠. 거짓이 돼야 되니까 강호가 범인이 아니에요. 진수는 범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진수나 은하가 범인이어야 되니까 범인은 은하예요. 범인은 은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FTT, T를 하게 되면 색깔이 갈색이 되고 흰색이 되고 파란색이 되고 검정색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은하의 차는 흰색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나머지는요. 진수는 단독으로 거짓이 될 수 있는데 은하는 단독으로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꼬입니다. 그러니까 은하만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는 TTT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아 지금 거짓말을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라는 게 지금 진수만 거짓말을 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파란색이 될 수밖에 없구나 찾아주면 됩니다. 힘들죠. 문제 힘든 문제입니다. 이거는 풀라고 낸 게 아니에요. 풀라고 낸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논리 퀴즈가 어렵게 나와버리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2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11번 문제랑 다르게 12번 문제는 되게 쉽게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금 4명은 참이고 1명은 거짓이에요. 갑은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갑이 면접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선지일이 거짓이라고 놓는 거죠. 그러면은 갑이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A는 거짓이에요. 나머지는 다 참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참이 돼야 돼요. 나머지가 다 참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4명은 모두 참이에요. 지금 C가 뭐라 그러죠? 갑과 정은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발되었습니다. 갑은 지금 면접 대상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놨는데 그렇게 놔버리니까 C가 참여돼야 되는데 그럼 면접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죠? 갑이 면접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은 면접 대상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반드시 참인 거는 1번이에요. 그렇게 풀어버리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 크게 시간 들이지 않고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11번 문제랑 달라요. 물론 처음에 11번과 12번 문제 둘 다 여러분들께서 힘들어 하실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황 판단 같은 문제고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좋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13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13번 문제 A부터 G까지 여기 써주실 수 있죠. 내용 정리하게 되면요. 2명 이하면 폐강하게 되는 거고 C는 그리기만 신청해요. F는 그리기와 글쓰기 모두 신청하죠. A가 지금 글쓰기 교실을 신청하게 되면은 C가 글쓰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A랑 2가 글쓰기 교실을 신청하지 않으면은 G가 글쓰기 교실만 신청한다. 이건 좀 표현하기 힘들어서 놔뒀습니다. 그대로 쓰려고요. 물론 기호화시켜도 됩니다. D나 G가 글쓰기 교실을 신청하면 D나 G가 글쓰기 교실을 신청하면 B는 글쓰기 교실을 신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적어도 한 개의 수업을 수강하기를 희망한다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C가 그리기 교실만 신청한다죠. C가 글쓰기 아니고 그리기 교실만 신청하게 돼요. C가 글쓰기를 안 하기 때문에 A도 글쓰기를 안 해야 됩니다. A가 글쓰기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F는 그리기 교실과 글쓰기 모두 신청한다. 여기 지금 들어갔고요. 미리 써놔서 좀 헷갈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수업을 수강하기를 희망한다고 되어 있죠. 위쪽에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그리기 교실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확정값이에요. 여기까지가 확정값이고 기억으로 가는 겁니다. 2개의 수업을 모두 신청하는 사람은 최대 5명이다. 지금 2명 빠지죠? 7명인데 2명 빠지는 겁니다. 그럼 5명을 다 쫙 깔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충돌이 나요. 지금요.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B가 문제구나. B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4명이거든요. 최대 4명이구나. 5명은 안 되고 4명이구나. 그래서 기억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G가 글쓰기 교실과 그림 교실을 모두 신청하면 그림 교실에 참여하는 최소 인원은 5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가 글쓰기 교실과 그림 교실을 모두 신청하면 그림 교실에 참여하는 최소 인원은 5명이다. G가 글쓰기 교실과 그림 교실을 모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가 글 안 쓰죠. 그러면 B는 확정적으로 하나는 신청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5명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안 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두 개 안 해도 될지, 5명은 무조건 해야 되고, 두 개 안 해도 되는지 보는 겁니다. 6명 안 되는지 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봤을 때 동그라미 들어가야 할 거예요. 문제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될 거 없어요. 지금 A랑 E가 둘 다 글쓰기 교실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둘 다 신청하죠. 이거 문제 해설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게 사고가 더 편리하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잖아요. 이 문제 풀이 과정 뭐 여러분들 힘드셔서 보셨다면은 물론 제가 지금 제 모강이 바빠서 풀이를 완벽하게 해설해드리지는 못하는데 이게 완벽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 제가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니은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가 글쓰기 교실을 신청하지 않으면 글쓰기 교실은 폐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가 글쓰기 교실을 신청하지 않는 겁니다. 이가 글쓰기 교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니까요. A랑 E가 글쓰기 교실을 신청하지 않으면 G가 글쓰기 교실만 신청한대요. A랑 E가 글쓰기 교실 신청 안 했으니까 G는 글쓰기 교실만 신청하는 겁니다. G가 글쓰기 교실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B는 글쓰기 교실 신청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폐강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D가 들어야지 폐강 안 하겠네요. 지금 D가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D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폐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14번 문제.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답 선지를 제가 2번으로 해놓는데요.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이죠. 기억을 여러분들 혹시 헷갈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 기억이 지금 역사적 근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갑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죠? 그 소리 구조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런 작품을 만들었을 것이다. 베토벤은 그런 소리를 발견해서 악보에 뭐 소리 불편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런 소리 작품을 만들었을 것이고, 두 번째 문장, 이러한 소리 구조들은 작곡가가 그 작품을 창작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이전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의 그냥 주장이에요. 그걸 가지고 역사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그 주장을 강화한다. 베토벤의 피아노 5중주 16번의 소리 구조는 베토벤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베토벤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저는 이거를 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 선까지는 그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원래는 이제 나폴레옹 지금 이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나폴레옹 우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을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근데 갑 같은 경우는 소리 구조가 존재했다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 근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베토벤 저 얘기 가지고 저게 지금 갑의 주장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냐?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 정도 선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저랑 그리고 제 검수해 주시는 뭐 90점 넘는 작년에 90 넘는 분들한테 한 4명 정도한테 여쭤봤는데 강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강화약화, 그러니까 원칙만 아시게 되면은 원칙 다는 적용하는 거거든요. 적용은 사실 이거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할 때도 굉장히 이견도 엇갈리고 사실 좀 사람마다 생각이 나뉠 수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이 조금 선을 타는 문제긴 한데 일부러 냈어요. 일부러 좀 까다롭게 내려고 너무 지난번이랑 지지난번 쉬웠다 그래가지고 냈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강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화약화 기준은 여러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할지.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14번의 답. 니은 같은 경우는 병은 기하 편성 능력에서 찾죠. 근데 갑은 지금 소리구조 조합이 아니라 독창성이 아니라 그냥 발견하면 누구나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을은 작곡가의 그렇죠. 개인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의 생각이 반영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디귿은 병은 영주 수단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14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15번 이어서 해드릴게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 정답은 3번이고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서울시립대에서 미국이랑 차이 나는 게 6번 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단에서 DDC를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췄다고 되어 있는데
언어만 7번이 된 거예요. 언어만 7번. 언어를 나머지 순서를 유지하면서 언어만 7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언어가 0부터 0, 1, 2, 3, 4죠. 근데 저게 나머지를 유지하면서 7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이 4가 되고, 맞죠? 그 기술이 5가 됩니다. 기술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술이 6이 되는 거예요. 예술이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때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는 예술 분야가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지금 6번 때가 0, 1, 2, 3, 4, 5, 6 기술과학이죠. 그래서 기술과학 분야일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KDC 방법으로 현대통계학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를 하게 되면은 현대통계학이죠. 그러면 이게 자연과학 분야의 수학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0, 1, 2, 3 언어가 뒤로 가면서 자연과학은 4가 됩니다. 여기 이미 나와 있죠. 사실 400번 때. 그럼 4가 되는 거고요. 10의 자리 같은 경우는 수학 1이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세부 분류가 산수, 대수, 확률과 통계, 해석하기 이어서 5번인 겁니다. 그러면은 산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산수가 0이죠. 0, 1, 아니죠. 산수, 대수학, 확률과 통계, 해석하기 이어 5번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분류인데 산수가 1, 대수학이 2, 확률과 통계 3, 해석학 4, 기하학이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이죠. 그러니까 5, 4, 3이네요. 3이 되는 겁니다. 역순으로 들어가는 게 더 편해요. 그러면은 3개 다 합치면 8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릿수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릿수 했을까요? 이거 뒤쪽에 소수점도 있으니까 그냥 합치면은 8이다라고 할 때 출제심이 걸리고 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 가능합니다. 현대통계학의 긴기차를 하면은 저자번호 마지막에 7 들어가는 거 아니죠? 여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5번 문제 어렵지 않게 2번으로 여러분들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건 아니고 어렵죠. 어렵게 됐어요.